안녕하세요. 박리나 변호사입니다. 제가 소송을 하다 보면 마음이 좀 힘든 상황의 분들을 많이 뵙게 되는데요. 그런 분들께 이 책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 한번 읽어볼 책은 이 책인데요. 루이스 헤이 님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라 치유 라는 책입니다. 제목만 들어도 좀 좋죠. 네, 치유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먼저 이 작가님 루이스 헤이 님은 영성과 자기계발 분야에 있어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이며 미국의 대표적인 형이상학 강연자이자 교사 헤이하우스 설립자이자 회장이라고 합니다. 이분의 이 책을 읽으면 상처가 치유가 되고 또 잠재력을 발견하고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설명에는 되어 있고요. 이분의 이 책에서 루이세이님의 인생 철학이 나와 있는데 저도 공감하는 바가 있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우리 자신의 모든 경험에 책임이 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들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낸다. 진정한 힘은 항상 바로 이 순간에 있다. 모든 사람이 자기 혐오와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고통을 겪는다. 모든 사람이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생각은 나는 그 정도로 잘나지 않았어 이다. 그것은 단지 생각일 뿐이며 생각은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몸에 발생하는 질병들은 우리가 만든 것이다. 분노와 비판 그리고 죄책감은 가장 해로운 패턴이다. 화를 풀면 암도 고칠 수 있다. 우리는 과거에서 벗어나서 나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바람직한 변화의 시초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로 사랑할 때 우리의 인생은 잘 풀리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도 힘들 때 제가 하는 경험에 대해서 남을 원망하고 이 첫 문장이 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자신의 모든 경험에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경험에 책임을 잘 부여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누구 때문이야?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하기를 자주 하고 또 자기 혐오와 죄의식 이거는 뭐 정말 늘상 하던 일이죠. 내가 이제 잘못 살아왔던 길에 대해서 정말 후회하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정말 못났어. 그런 부분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고 하는데요. 그러실 필요가 없다라는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 뒤에 내용도 참 좋은데 우리가 여기서 이 책에서는 제가 제일 앞부분만 조금 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되게 책의 내용이 굉장히 좋은데 단락단락들이 너무너무 좋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환경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환경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제가 의도치 않게 어떻게 보면은 환경을 선택할 수 없었던 그런 분들이 좀 그런 환경을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또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이 책, 루이스 헤이님의 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변명을 좀 하고 싶습니다. 환경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환경을 용서하고 우리가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 나의 그 미래, 나의 인생은 내가 다시 선택해 나갈 수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환경에 매몰돼서 그 환경을 원망하고 환경 탓으로 돌리면서 살아간다면 그게 좋지 않다. 그리고 그 환경 탓을 하는 분을 만나면 그 환경 탓을 하는 배우자를 만난다면 아마 좀 행복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제가 했던 말이니까 그렇게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21쪽에 보면 여기서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아주 어릴 때 주위에 있는 어른들의 반응을 통해 자신과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를 학습한다. 우리는 이렇게 자기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운다. 만약 지금 당신이 매우 불행하고 겁먹고 죄책감을 느끼고 화를 잘 내는 사람과 함께 살고 있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과 당신이 속한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만 배울 것이다.
나는 일을 제대로 하는 법이 없어. 다 내 잘못이야. 나는 화가 나면 정말이지 눈에 보이는 게 없어. 이렇게 믿으면 인생에 좌절만 가득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모 탓이 아니다. 우리 모두는 희생자의 희생자이다. 부모 또한 희생자라고 할 수 있다. 부모들은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못했을 것이다. 당신 어머니나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몰랐는데 어떻게 당신에게 자신을 사랑하라고 가르칠 수 있었겠는가? 그들은 자신들이 어릴 때 배운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녀에게 그대로 했을 뿐이다. 당신이 부모님을 더 잘 이해하고 싶다면 부모님이 어린 시절의 내 이야기를 들어보라. 이해심을 가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당신의 두려움과 정형화된 인생관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알 수 있다. 당신에게 그런 행동을 한 사람들 역시 지금이 당신과 마찬가지로 두려웠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 전부 부모 탓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부모 역시 그들의 부모, 당신들의 부모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학습해 올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분은 부모 탓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그런 경험도 생각인데 그런 생각을 자신이 선택을 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생각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생각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습관적으로 같은 생각을 반복한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선택을 한다. 따라서 특정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당신이 얼마나 자주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물리쳤는지 생각해보라. 마찬가지로 당신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도 물리칠 수 있다. 내가 아는 사람들 모두가 어느 정도의 자기 혐오와 죄책감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같다. 자기 혐오와 죄책감이 심할수록 인생은 엉망이 된다. 자기 혐오와 죄책감이 없을수록 인생은 잘 흘러간다. 그리고 분노, 비난, 죄책감, 두려움 이것이 병을 불러일으킨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에 대한 생각 그리고 과거에 대한 나의 태도를 바꿀 수 있다고 루세이님은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27페이지를 보면 과거는 지나간 일이다. 이제 와서 과거를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과거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는 있다. 아주 오래전에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해서 지금 이 순간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가. 만약 우리 자신이 무기력한 희생자이고 치유 과정 자체가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온 우주가 우리의 생각을 지지하고 우리는 더 망가져 갈 것이다. 이런 어처구니 없고 시대에 뒤떨어진 부정적인 생각과 믿음을 버리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런 생각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과거에서 벗어나기 위해 용서해야 한다. 우리는 과거를 놓아버리고 자기 자신을 포함한 이들을 용서해야 한다. 용서하는 법을 모를 수도 있고 용서하기 싫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한다고 말하는 순간 치유 과정이 시작되는 것이 사실이다. 과거를 놓아버리고 모든 이들을 용서하는 행위는 우리 자신의 치유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내가 바라는 대로 해주지 않은 것을 용서할게. 나는 널 용서했으니 이제 널 도와줄게.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용서를 하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원망스러웠던 부모님, 원망스러웠던 배우자의 행위, 원망스러웠던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용서를 해야 우리 자신이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의 인생은 진행된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미래가 이루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펼쳐진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을 해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 태도에 대해서 그 태도를 어떻게 선택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굉장히 치유를 많이 받았는데 왜냐면 저도 저 자신을 굉장히 몰아치고 왜 너는 그것밖에 할 수가 없었냐, 왜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을까, 왜 그 사람은 나한테 이런 행동을 했을까, 또 상처받았던 일에 대해서 두고두고 그 사람을 원망하면서 내가 속이 답답해져 가면서 힘들어 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그 사람을 절대 죽어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소송 기간 내도록 그런 분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병이 돼서 소송이 끝나갈 쯤에 굉장히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노를 조금 푸시고 물론 분노에 대해서 잊을 수는 없겠죠. 근데 그 분노에 대해서 변호사한테 일단은 선임을 했으니까 맡기고 좀 일시적으로라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런 원망에서 벗어나고 왜 원망에서 벗어나느냐? 나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 원망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해보시는 것 그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너무너무 추천을 드리고 제가 정말 사무실에 비치를 해놓고 한 권씩 드리고 싶은 그런 책인데요.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은 과거에 대해서 또는 원망스러웠던 사람에 대해서 너무 원망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치유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루이세이님이 치유라는 책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맨날 법 얘기만 하다가 오늘은 이렇게 책 얘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 책은 제가 조각조각으로 계속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1장 정도 제가 소개를 드렸고요. 다음 편에서는 2장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주말도 즐겁게 긍정적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